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직업정보론 공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직업사전에 관한 공부를 다 마무리 짓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 교재상으로 제2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공부한다고 했어요. 첫째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첫 번째로 직업 분류 쪽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 2장 중에서 첫 번째예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죠. 또는 뭐 직업 분류의 이 내용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교재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최근에 2017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개정 내용들도 제가 내용에다가 정리는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서. 그래서 30번 문제에서 이제 개정의 특징,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좀 읽어 주시면 될 거고, 31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번에 7차 개정, 2017년에 표준직업 분류가 개정되면서, 즉 7차 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직업인데 이제 신설된 직업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시라고 제가 31번 문제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1차 교재에서도 우리가 1차 과정에서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또는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라든가 또는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또는 방제 기술자 및 연구원, 그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그다음에 놀이민 행동치료사, 뭐 이런 거, 반려동물 훈련사, 이런 직업들은 신설됐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는 이런 직업들이 존재는 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종사 수가 늘지 않아서 직업 분류에 아예 넣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사 수도 꽤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넣었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조교도 이제 학과 조교를 행정 조교라 그래서 연구 조교와는 좀 구분을 해서 세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개정 내용들은 여러분들 1차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 교육 과정에서 제가 그건 다 생략할 겁니다. 그리고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크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목차로 잡으셔야 될 것은 직업 분류 쪽에서요. 직업 분류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표준 직업 분류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표준 직업 분류를 발간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표준 직업 분류를 만들고 이걸 발간했느냐, 우리가 만든 이 표준 직업 분류가 이런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써놓으면서 머릿말에다가 그럼 우리가 분류한 직업 분류는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일러두기, 머릿말, 이런 내용을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던 직업이란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직업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업이란 우리가 분류의 대상으로 삼은 직업의 개념은 뭐냐, 직업이란 어떤 거냐, 요걸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직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느냐, 분류의 대상인 직업에 해당되려면 갖추어야 할 직업의 성립 요건이 뭐냐, 이걸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의 성립 요건이죠.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성, 그 다음에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그 다음 비속박성,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자, 이런 직업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들은 이제 우리가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직업 분류의 대상으로, 이때 우리는 이러한 직업들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직업들을 분류했느냐 이걸 다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직업 분류의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직업 분류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분류에서 공부할 내용은 요 네 가지입니다. 직업의 개념, 직업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직업 분류의 기준, 직업 분류의 원칙. 요 네 가지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거냐 이걸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직업의 개념을 볼 겁니다. 도대체 분류의 대상인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직업의 개념이죠. 그래서 직업의 개념은 우리가 국제 표준 직업 분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있듯이. 그래서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서 사용하는 직업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이란 국제 표준 직업 분류에서 뭐라고 하느냐?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개념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다 강조드려요. 여기 있는 내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판수하고 떠드는 내용들은 직업이란 뭐냐?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고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직업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직무란 뭐야?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직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개념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과 구별되는 직무의 개념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직업을 뭐라고요? occup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한 말이고 직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건 job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은 occupation, 직무는 job 이걸 번역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사한 직무의 집합에서 요 직무란 뭘 얘기하느냐? 요 직무란 뭐예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을 얘기해요. 하는 일 또는 하여야 할 일이죠. 또는 하여야 하는 일 하거나 하여야 할 일. 그래서 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업무라는 말을 쓰죠. 하여야 할 일은요. 이건 이제 듀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의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과업이라고 합니다. 과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말하고요. 유사한 직무의 집합을 말하고요. 그러면 직무란 뭐냐? 봤더니 직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나 하여야 할 일, 과업을 말한다. 이거 개념정이에요. 그대로 외워서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란, job이란 개별 종사자들이 하는 일, 업무나 하여야 할 일, 즉 과업을 말한다. 이것이 유사한 것들끼리, 유사한 직무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직무의 개념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건 그러면 이런 직업에 해당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직업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의 성립 요건은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첫째가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일의 계속성이 요건이에요. 계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속성만 가지고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경제성을 띄어야 돼요. 경제성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성. 세 번째로는요.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그것이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죠. 그래서 사회성과 윤리성이 요구돼요. 그 다음 마지막 직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활동이더라도 이런 활동이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면 이것은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속박성을 요건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의 성립 요건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업의 성립 요건 네 가지. 일의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비속박성. 사회성, 윤리성은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라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 이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제 법률에서는 법학에서는 사회상규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회상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을 어떤 책은 네 가지 그러니까 일의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빠지잖아요. 큰일 난다니까요. 표준직업분류는 아무리 이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비속박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라면 이건 직업활동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성립 요건 네 가지 쓰라 그러면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과 윤리성 같이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합쳐서 우리가 사회상규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야죠. 직업의 성립 요건을 단순히 제목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일의 계속성이란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일의 계속성이란 뭘 얘기하죠? 자,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일의 계속성이란 뭘 얘기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말한다. 표준직업분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의 계속성의 내용 네 가지만 별도로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일의 계속성의 내용을 네 가지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일의 계속성이란 뭐냐 개념은 좀 쓰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는 별도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의 계속성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에 네 가지를 얘기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게 첫째가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거. 또는 이런 매일, 매주, 매월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거. 또는 이런 명확한 주기성은 없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 것.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는 거. 그 다음 매 계절적으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 것. 요것이 일의 계속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계속성이란 말은 논스톱이란 뜻이 아니에요. 뭔가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무언가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일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계속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성이란 뭘 얘기하느냐?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이란 조심하세요. 경제적 이거는 개념 자체가 경제적 거래 관계. 경제적 거래 관계가 수행하는 경제적 거래 관계를 수행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죠?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뭐냐 이건데, 일단 이 경제적 거래 관계로부터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 경제적 수입은 있어야 돼요.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수입이 없다면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적 수입만 있다고 경제적 거래 관계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경제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 수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단순히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면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표준 직업 분류가 왜 직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10가지를 적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보험금을 내가 받는다, 보험금을 수취하는 거 경제적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 왜냐하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경제적 수입이 있는 이것이 무언가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경제적 거래 관계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경제적 수입은 이거예요. 경제적 수입은, 굳이 이해하자면 경제적 거래 관계의 범위가 여기라면, 거래 관계. 그러니까 경제적 수입이 없다면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급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나 경제적 수입이 있다고 다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경제적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금 수취자라는 직업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거래 관계는 경제적 수입 플러스 경제적 수입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 플러스 어떤 이것이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경제적 수입도 있어야 되고요. 이 경제적 수입이 어떤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의 성립 요건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제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기억하시고요. 만일에 설명하라 그러면 직업의 성립 요건을 3가지, 4가지 쓰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경제성 해주고 뭐라 그래야 돼요? 경제성이라면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히 보험금을 수취하는 활동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사회성과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의 계속성과 경제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성과 윤리성을 더 갖춰야 돼. 따라서 일의 계속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고 경제성이 인정되더라도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사회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니까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은 아무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뭐죠? 주로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활동이니까 제3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겠죠. 강도, 절도, 밀수, 매춘 이런 활동들, 대표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이것이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어야. 말 풀었으면 돼요. 말 풀었으면.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비속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일의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과 윤리성뿐만 아니라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아니어야 해요. 따라서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라면 다른 요건들을 모두 갖췄더라도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표준직업분류가 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수형자.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용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이죠. 강제노역 활동. 그러니까 수용자라는 말이 바로 범죄를 저질러서 형 집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강제노역을 하는 사람의 활동도 이거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강제 수용된 사람이거든요. 포로 수용 이런 뜻이에요. 포로 수용소 할 때 수용. 그러니까 여기는 수형자고요. 여기는 수용자죠. 이 사람이 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이죠.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도 다른 요건 모두 갖췄더라도 이거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17년에 표준직업분류가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원래는 하나 더 있었죠.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으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이었죠.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 장교든 사병이든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은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도 직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에서 삭제가 된 거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는 전부 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직업의 성립요건에서는 여러분들 직업의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일의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비속박성. 그래서 하나씩 개념을 좀 써줘야 될 때는 일의 계속성이란 뭐다?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에 네 가지를 얘기한다.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는 거. 매 계절적으로 행하는 거.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뭔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을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경제성이란 뭐죠? 경제성이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급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보험금 수취자의 경우라면 이건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성, 윤리성을 갖춰야 되죠. 이건 뭐예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 따라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도, 절도, 밀수, 도박 이런 활동들은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속박된 상태에서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비속박성은. 따라서 수용자의 그죠?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므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이쪽은 여러분들 다 6점짜리 문제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직업의 성립 요건을 우리가 공부한 거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요. 지금 본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직업의 성립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예시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가 있어요.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이런 활동은 이 네 가지 직업의 성립 요건 중에 어느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시를 한 활동이 이게 1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셔야죠. 1차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걸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호부터 3, 4, 5, 6, 7, 8, 9, 10, 10개거든요. 10개. 그게 여러분들 저희 교재상에서 보시면 제가 문제 37번 이하에다가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이건 표준직업분류가 예시를 하고 있는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거든요. 이 10가지 중에서요. 10가지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죠. 요 1번부터 7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요 얘들은 다 뭐예요? 이거 경제성이라는 직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자 1번이 뭐예요? 이자나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이거 언뜻 볼 때는 경제적 수입이 있으니까 경제성이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이건 경제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한 게 아니라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자 연금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또는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 또는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해고되면서요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받잖아요. 구직급여. 그럼 구직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직급여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제적 수입이 있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직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거 경제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수입만으로는 경제성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수입이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경제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마나 경륜,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 또는 주식 투자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 이거 경제적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직업활동으로서의 요건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봐요. 경제적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예금이나 적금의 인출 또는 뭐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죠? 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나 토지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매각을 했어. 매각하니까 매각 대금이 들어오죠. 이거 경제적 수입이 있지만 이거는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인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특히 5번, 6번, 7번을 묶으셔야죠. 요 5, 6, 7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거는 여러분들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인 동시에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공부한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5, 6, 7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첫째가 자기 집의 가사활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의 활동, 전업주부의 활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생의 활동, 그러니까 전업학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7번 무급의 자원봉사자의 활동 이거 여러분들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무급의 자원봉사자는 비경제활동인으로 빠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경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를 3가지 쓰세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것 중에서 3개를 무작위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5, 6, 7이라도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3가지 쓰라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 8번과 9번이 뭐예요? 요게 비속박성이죠. 비속박성이라는 직업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활동.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수용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 이 2가지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속박된 상태라서. 그 다음에 10번이 뭐예요? 10번이 이게 사회성, 윤리성이죠.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입니다.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 같은 주로는 이제 범죄행위죠. 제3범죄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 성립 요건 4가지를 공부했고요. 이것의 각각의 개념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로서 표준직업분류가 예시하고 있는 10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는 직업의 성립 요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직업분류의 기준과 직업분류의 원칙을 공부하면서 직업분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